어제 김건희와 한동훈의 문자 파동으로 큰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김건희 문자를 한동훈이 심했다고 전한 것이 아닙니다. 한동훈의 입장 발표에서 드러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만행입니다. 많은 언론이 놓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평하겠습니다. 김건희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지난 1월 5차례 메시지를 보내 명품백 수수 대국민 사과 의사를 밝혔으나 응답이 없었다고 5일 여러 명의 친여권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김 여사가 지난 1월 한 전 위원장에게 5차례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답이 없었으며 전화도 여러 차례 했으나 받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여권 핵심 관계자는 김 여사가 당에 부담을 주어 굉장히 미안한 마음을 전달한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김 여사가 언급한 더한 것도 요청하시면이라는 것은 수사를 말한 것으로 뭐든지 처분을 달게 받겠다고 한 문자의 내용입니다. 한 위원장은 이에 대해 답을 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 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후암동 쪽방촌 인근 동행식당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저는 집권당의 비대위원장과 영부인이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CBS 김규환 논설실장은 어제 자사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 사실을 확인했다며 김 여사의 메시지를 재구성해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김 여사는 최근 저희 문제로 부담을 드려 송구합니다. 몇 번이나 사과를 하려 했지만 대통령 후보 시절 사과했다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진 기억이 있어 망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에서 필요하다면 대국민 사과를 포함해 어떤 처분도 받아들이겠으며 더한 것도 요청하시면 따르겠습니다. 한 위원장님 뜻대로 하겠으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보냈다고 김 실장은 전했습니다. 김 실장은 사실은 이보다 문자 내용이 길다며 사적인 부분도 있고 부적절한 내용도 있어 핵심 내용만 정리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김 여사가 한 위원장의 무응답에 모욕감을 느낀 것으로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김 여사가 문자를 보낸 시점은 지난 1월 18일에서 21일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인 21일 한 후보는 당시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으로부터 비대위원장 사퇴 요구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전반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대통령의 소신이나 철학으로 국정 운영이 되는 정부가 아니라고 윤석열 정부 초기부터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를 배우자인 김건희가 증명해 보인 것입니다. 함께 출연한 국민의힘 김 전 의원은 만약 사실이라면 한 위원장은 총선을 앞두고 해당 행위를 한 것이라며 본인이 사과를 하겠다고 했으면 그것은 반드시 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총선 패배 책임을 대통령 부부에게 지우고 당에 대한 오너십을 한 위원장이 가져가려 했던 것 아니냐고 볼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한동훈 후보 측은 해당 문자 내용이 사실과 다름을 알린다고 밝혔고 오늘 오전 한 후보가 직접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한 후보는 왜 지금 시점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의아하며 저는 집권당의 비상대책위원장과 영부인이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총선 기간 동안 대통령실과 공적인 통로를 통해서 소통했고 당시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든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공개된 문자 내용이 실제와 다르다며 제가 보낸 문자가 아닌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과의 관계가 전혀 깨끗해 보이지 않는 것은 저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김건희 아는 사람의 영향력이 이렇게 커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왜 이 사람의 말과 행동에 따라 국정 운영 기조가 바뀌고 정치인의 운명이 갈리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정치인의 운명은 국민이 결정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자격과 탄핵의 이유가 이번 김건희, 한동훈 문자 사태로 드러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야권에서도 비슷한 지적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위원장이 진실을 밝히길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 공화국의 말로는 음모로 분화된다며 이미 그런 음모로 분화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박 의원은 2024년 1월 총선 전 김건희 여사가 당시 비대위원장이었던 한동훈 위원장에게
디올 백사과 의향이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한 위원장은 왜 이 시기에 이런 문자가 세상에 공개될까? 라고 반문했습니다. 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20년 동안 특수관계에 있었고 법무부 장관이자 비대위원장으로 대통령께서 시켜주었지만 왜 한 위원장은 문자를 읽고 무시했을까? 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박 의원은 한 위원장과 김 여사가 이 문자만 주고받았을까? 라며 김건희 여사가 한 위원장에게 문자를 보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세간에 떠도는 김건희 공천 개입설, 김경준 비대위원 말이 앙투아네트 발언으로 깊어진 윤한 갈등설 등을 언급하며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윤석열 검찰 정권 2년 만에 검찰 공화국의 말로가 음모로 시작해 분화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치권에는 무수한 통화설과 국정 개입설이 파다하며 검찰 공화국의 폭로 등 막장 정치로 분화가 시작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가뜩이나 논란이 시끄러워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이 논란이 더 이상 커지지 않길 바랄 것이다. 그런데 무능해서 벌여진 원희룡이 결국 실수를 저지르고 만다며 박 의원은 한동훈 위원장의 문자 논란을 두고 한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당과 대통령의 관계는 파탄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원희룡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후보의 그때그때 다른 변명과 자신만 옳다는 독선의 리더십은 당의 사분오열을 초래할 것이라며 정치를 철학과 소신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과 비위에 따라 하고 있다는 것을 폭로한 것이다 고 적었습니다. 원희룡은 한 후보에 대해 배신하지 않을 대상은 국민이라며 대통령과 영부인에 대한 관계를 사적 관계에서 공적 관계로 답하는 데서 아무도 통제할 수 없는 두려운 미래가 올 수 있다는 생각이라며 한 후보가 스스로 멈추지 않으니 당원들에게 멈추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원희룡은 본인이 얼마나 권력에 눈이 멀었는지를 대놓고 드러내고 있다고 비난하며 공적이고 정무적인 일을 사적으로 상의하지 않았다는 분이 왜 검찰총장 시절에는 그렇게 문자를 많이 주고받았나 라며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한다면 총선 때나 지금이나 어떤 분들과만 정무적 판단을 의논하라는 말이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비대위원장이었다면 결코 그렇게 처리하지 않았다며 한동훈 비대위는 대통령실과 당을 개혁 주체로 본 것이 아니라 개혁 대상으로 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원희룡은 한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국힘 지지율은 10% 권두 박질 칠 것이라며 자신만 옳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은 채로 당대표가 되면 당과 대통령의 관계는 회복불능 상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외에도 세간에 떠도는 이야기를 언급하며 한 후보가 정상적이고 상식적으로 호응했다면 당이 그토록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정치는 사람이 하는 것이고 공적 사적 관계를 떠나 도의와 예의가 먼저라고 강조했습니다.